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오늘은 키스 한 번으로 죽음을 맞은 남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슬프네요. 키스 한 번의 죽음이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새 가문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어요. 13세기 라벤나의 영주는 기도 다 폴렌타 1세였어요. 다 폴렌타 가문은 지금의 에밀리아 로마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인 라벤나를 중심으로 세력권을 가지고 있던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가문은 이탈리아 명문가로 알려진 말라테스타가인데요. 12에서 15세기에 리미니 로마니아 지방에서 세력을 떨치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사실 대를 이어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그런 집안이기도 하죠. 그리고 피사로와 우르비노 일대를 아우르는 몬테펠트로 지방을 다스리는 다 몬테펠트로 가문이 또 있었어요. 자, 이 세 가문은 이 아드리아 해변을 끼고 리미니, 라벤나, 몬테펠트로 일대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를 견제하고 신경전을 벌여야 했고, 이 리미니의 말라테스가와 라벤나의 다 폴렌타 가문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어요. 그런데 이 원수처럼 지내던 두 가문이 이익을 위해서 손을 잡게 됩니다. 이 몬테펠트로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말라테스가와 다 폴렌타 가문이 전격 화해를 하게 된 거죠. 이때 이 라벤나의 영주는 기도 다 폴렌타 1세였는데요. 그 두 가문이 화해를 한 증표로 자주 하는 거 있죠. 가문과 가문을 묶어주는 정략 결혼. 기도 다 폴렌타에게는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라는 아름다운 딸이 있었어요. 딸을 말라테스타가에 시집 보내기로 합니다. 리미니의 말라테스타가는 당시 말라테스타 다 베루키오가 영주였는데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아들이 조반니 말라테스타였는데 바로 프란체스카의 결혼 상대로 결정이 되죠. 프란체스카는 얼굴도 한번 못 본 남자랑 정략 결혼 따윈 할 수 없다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당시 시대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라테스타가도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조반니는 전쟁에 능한 장수였지만 얼굴이 좀 못생긴 데다가 다리를 저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프란체스카가 조반니를 보면 이 결혼을 아예 안 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말라테스가에서는 이 다폴렌타 성으로 맞선을 보러 갈 때 대역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 대역이 조반니의 동생 파올로 말라테스타였어요. 파올로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되게 신사적인 이 피렌체 시민 대표이기도 한 아주 멋진 청년이었어요. 정략 결혼 따윈 하지 않겠어 라고 고집을 부리던 프란체스카는 싫다니까 안 한다고 하다가, 저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딱 내 이상형이잖아, 이 결혼 할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파올로가 프란체스카의 마음을 사로잡자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됩니다. 1275년 프란체스카는 말라테스타 영지로 가서 조반니 말라테스타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물론 이때도 파올로가 조반니인 척하며 프란체스카 옆에 서 있었죠. 두근두근 결혼식을 올린 첫날 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프란체스카, 방으로 들어온 남자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던 파올로가 아니라 조반니였기 때문이죠. 조반니는 아무렇지 않게, 사실 내가 조반니야, 네가 만난 걔는 내 동생이야, 내 대역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시대상으로 이 사기 결혼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프란체스카는 첫날 밤을 보내야만 했고 결혼을 무효화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기 결혼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첫날 밤을 보내고 프란체스카의 불행한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조반니는 뭐 여자를 배려한다든가 뭐 다정하게 대한다던가 이런 거랑은 아주 거리가 먼 좀 잔인한 성미의 권력욕이 강한 뭐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프란체스카의 뭐 마음, 기분 뭐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혼했으니까 아내의 의무를 다하시오 라며 의무만 강요할 뿐이었죠. 자, 이렇게 프란체스카는 하루하루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은 그녀의 얼굴에 그늘을 만들었죠.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프란체스카를 보는 파올로. 사실 그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파올로는 좀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형수를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실 프란체스카는 처음부터 파올로를 좋아했으니 이 파올로의 다정함에 더 마음이 쏠렸을 거고요. 파올로도 그런 그녀의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조반니는 영토 전쟁을 위해 자주 출정을 해야 됐고, 그러니 성을 자주 비웠겠죠? 그런데 성을 비울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예쁜 아내, 자신의 대역을 했던 파올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하게 흐르는 감정선, 이런 게 감지되었던 걸까요? 그래서 하인에게 두 사람을 감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자신이 전장터에 나가는 것처럼 성을 나가죠. 프란체스카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파올로가 프란체스카의 방에 들어오죠. 무슨 책인가요? 아더왕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대목이죠? 기사 랜슬롯이 기네비어 왕비와 사랑에 빠지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책을 읽어가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여러 번 눈빛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갈구하던 기네비어의 입술에 그녀를 동경하던 랜슬롯이 입을 맞추는 구절을 읽었을 때 파올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프란체스카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맙니다. 그 순간 칼을 든 조반니가 나타납니다. 조반니는 비밀 통로를 이용해 이미 방에 들어와 있었고, 두 사람이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고 그대로 달려나와 두 사람을 칼로 죽이고 맙니다. 당시 분류는 엄청난 죄였고 가문의 수치여서 조반니가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시신은 버려졌고 무덤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1285년 프란체스카와 파올로는 이렇게 함께 죽음을 맞았고, 단테의 신곡에 의하면 그들은 불륜의 죄를 지었기에 지옥의 두 번째 서클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단테 알리기엘리의 대서사시 신곡 지옥편 제5곡에 나오는 파올로와 프란체스카의 이야기인데요. 신곡.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 허구란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테 하면 당연한 듯 이 영원불멸의 거작, 이 장편 서사시 신곡이 떠오르니까 뭐 시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의 통합과 평화를 바라던 정치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정치가로 성공하지 못했고 또 억울하게 뇌물 혐의를 받아서 벌금과 추방형이 내려져 고향 피렌체를 떠나 떠돌아야만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 라벤나의 영주 다폴렌타에게 의탁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프란체스카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신곡에 실게 된 겁니다. 이후 단테는 두 번 다시 고국 피렌체의 땅을 밟지 못했고 신곡을 비롯한 여러 작품을 남기고 라벤나에서 사망했고 그의 무덤은 아직도 라벤나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곡에는 조반니에게 죽음을 당한 두 연인이 지옥에서 죽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단테가 지옥 세계를 지나가던 중
간음한 죄로 애욕의 죄를 범한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지옥에서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꼭 껴안은 채 떨어질 줄 모르는 두 연인을 만나는데, 이 모습에 감동해서 이리 여보시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렇게 지옥에 와 있는 거요?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프란체스카가 피눈물을 흘리며 단테에게 자신들의 사연을 들려주는데요. 단테는 프란체스카여, 겪은 바 괴로움은 쓰라리고 슬퍼서 눈물이 흐르고 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 기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깝고 애절한 이야기는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많은 예술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탈리아의 작곡가 리카르도 잔도나이는 오페라 리미니의 프란체스카를 작곡했고, 또 러시아의 작곡가 라흐마니노프도 같은 이름으로 오페라를 작곡했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요. 프랑스의 신고전주의의 초상화가 장 오기스트 도미니크 앵그르의 파올로와 프란체스카라는 작품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 붉은 옷을 입고 수줍은 표정을 짓는 프란체스카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파올로의 모습이 보이고요. 프란체스카가 책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이 랜슬롯경과 왕비 기네비어의 이야기가 담긴 그 책인 것이죠. 그리고 남편 조반니가 붉은 커튼 뒤에서 칼을 든 채 분노의 표정으로 이들을 보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알렉산드르 카바넬의 1870년작 그 파올로 말라테스타와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의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앞에서 보여준 그림의 바로 다음 상황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그림은 단테와 비르질리우스 앞에 나타난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와 파올로 말라테스타의 영혼이라는 제목의 그 아리 셰퍼 그림인데요. 그들의 영원한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조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로댕의 작품 입맞춤입니다. 37년을 공들여서 만들었지만 미완성으로 끝난 지옥의 문 작품 중 일부였는데요. 역시 죽기 직전 이 두 사람이 랜슬롯과 귀네비어의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에 책을 읽고 참지 못하고 입맞춤을 하는 순간을 조각한 거라고 해요. 로댕은 근데 이들이 옷을 다 벗은 모습으로 표현을 했네요. 로댕은 지옥의 문 작업을 위해서 신곡을 1년이 넘도록 막 읽고 또 읽고 고뇌를 했었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이 고심을 한 결과 완성한 이 작품은 옷을 모두 벗고 격렬하게 껴안고 키스를 하려고 하지만 입술이 닿지 않는 상태로 조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 자세로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입술이 닿지 않는 모습. 로댕은 이 작품명을 평범하게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라고 했었는데, 훗날 이 미술 평론가들이 이 작품은 지옥과는 너무 다르게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전시를 많이 했고요. 또 입맞춤이라고 제목을 바꾸자고 얘기를 해서 로댕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제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이 상은 이탈리아 그라다라의 카스텔 그라다라입니다. 13세기 말라테스트가가 차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 프란체스카가 결혼 후에 살았던 성이 바로 이 카스텔 그라다라일 거라는 추측이 있는 거죠. 맴돌라 인근에 있는 카스텔 누오보가 배경이라는 설도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가 워낙 강력한 이야기다 보니 이 이야기를 따라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라다라 주민들이 당연히 카스텔 그라다라가 이 비극의 장소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보름달이 뜨는 여름날이면 카스텔 그라다라에서 이 프란체스카와 파올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네요. 오늘은 숱한 예술작품에 영향을 준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단테의 신곡 안에서 고통받고 있을까요? 그들의 사랑이 이제는 용서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통받은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